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면 보육료를 내고 또 필요경비도 내야 합니다.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2년 사이에 50%나 올라 무상보육이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토마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엇에 대하여 오늘은 안과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요즘 유행하는 안과 질환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의견을 받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 필요 경비가 2년 새 무려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 보육료가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도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영주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네, 먼저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 필요 경비가 있다는데 필요 경비가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어린이집을 아마 이용하시면 기본 보육료와 필요 경비로 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현장 학습이나 행사비, 특별활동비 같은 거를 필요 경비로 분류를 해서 자치단체가 정한 일정한 수납 한도액 이내에서 학부모님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만 5살 이하의 영유아 경우에 이제 무상보육이 실시되는데 이 경우에도 필요 경비는 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학금이나 행사비 같은 경우는 보육활동 일환이기 때문에 예. 필요 경비로 분류해서 납부를 해야 되고요. 만 3세 정도 기준으로 보면 월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를 학부모님께서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필요 경비는 어떤 한도 또는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규정이 있기는 한데요. 예. 자치단체장이 지역과 특성에 필요에 맞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기준과 한도액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필요 경비는 한도액을 참고해서 어린이집마다 다 각각 다르겠네요. 예,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예. 크게 보면 예. 시군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지역별로 평균 필요 경비 어느 정도입니까? 경기도를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요. 경기도는 예. 평균 한 19만 원 정도 월 평균 예.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시흥이나 연천 같은 경우는 월 평균 한 14만 원대 정도 나왔고요. 예. 구리시나 남양주 같은 곳은 한 24만 원대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 간 차가 한 1.6배 정도 차이가 예.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저소득층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표준보육료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필요경비와 관련돼서는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필요경비 경감을 위해서 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죠. 네. 앞서 지역별로 이제 필요 경비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항목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지자체마다 각 한도액별로 산출 근거와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도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항목별로 한도액의 산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좀 지역별 차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학부모 경우에는 네, 예. 그런 경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궁금할 텐데 그런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요. 요즘에 이번에 내달 12월 5일부터는 그게 조금 더 편리하게 됐습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요. 네. 아이사랑 포털이나 아니면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네. 보건복지부가 이제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확인한 결과 좀 비용이 과도하게 나왔다. 그럴 경우에 네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복지부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네. 시청이나 구청에 조금 번거로우시긴 하시겠지만 예. 보육 담당 부서에 신고를 하시고 네. 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담당 구청 쪽에도 연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어린이집 측에서는 그런 표준 보육비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표준 보육비가 먼저 현실화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본 보육료가 3년째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보육시설은 상황이 소비자 물가가 한 7.6% 정도 3년 대비 올랐고요. 네. 아파트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실은 표준 보육료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것에 대한 정상화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예. 뒤따라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는 아니죠. 예. 그렇다면 혹시 얼마 정도는 돼야 현실화되는 걸로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아마 지역별로 좀 예. 차이가 있을 텐데요. 예. 경기도는 한도액을 한 27만 원 정도로 받는데요. 예. 지금 최저임금의 상승이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에 예. 조금 담당하시는 원장님들과 전문가의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면이 네.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금액을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끝으로 진정한 무상보육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뒷받침돼야 할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이 필요경비 항목과 한도액에 대해서 예. 부모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산출 기준을 예. 표준화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고요. 또 두 번째로는 좀 근원적인 문제인데 보육 현장에서는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이 필요경비 항목을 예. 표준 보육료에 산입시켜 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보육료를 선정할 때 예. 보육 자체를 정상화할 수 있고 그리고 정부의 지원 네. 이 필요경비로 따로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보육료로 산정을 네. 하게 되면 그 지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야 정상화 될 것 같고요. 예. 실제 이제 무상보육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인 무상보육은 아니지요. 예.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질 높은 좀 무상보육을 통해서는 네. 위에서는 산정 금액의 표준화 예. 그리고 정부의 지원 이것이 부모님들의 부담액을 좀 경감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영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희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금 들었던 현장음 소리, 군악대 소리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리만으로도 참 설레죠. 이렇게 멋진 군악대와 함께 축제가 열렸는데요. 바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 축제입니다. 네. 날씨가 부쩍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추워지는 것보다 이맘때쯤 고향에서 보내주시는 김치로 이야, 겨울이 오는구나 하고 느끼거든요. 네. 겨울에 문을 여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축제가 어떤 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지 먼저 이배영 주임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네, 우리 사회에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년 가장같이 겨울을 외롭게 보내시는 어려운이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께 겨울 동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김치를 전달하여 우리 사회의 따뜻한 정을 전달하는 것이 사랑의 김장 나누기 축제의 취지입니다.
네, 좋은 취지의 축제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축제를 소개해 주시는 이배영 씨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 야쿠르트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벌써 13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벌써 10년이 넘었군요. 네. 그 올해 사랑의 김장 나누기 축제는 뭐 특이한 점도 있다면서요? 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누기 축제는 광장 전면을 이용해서 참가자 3천여 명이 초대형 하트 모양을 연출해서 김장을 담갔는데요. 네. 더욱 특이한 점은 한 장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담그는 김장으로 월드 기네스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네. 또 김치와 김장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가 예정이라는데요. 아, 우리 문화유산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아, 사랑의 김장 나누기 축제 벌써 10년이 넘고 13년째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네, 사랑의 김장 나누기 축제는 2001년 한 야쿠르트 아주머니의 제안으로 시작됐는데요. 이 축제를 제안하신 아주머니를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서원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독거 노인이라든가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분들을 볼 적마다 참 우리 아줌마들은 마음이 짠해요. 지금의 오늘날에 와서는 이렇게 13년째 되는 이 사랑의 김장 나누기가 이렇게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전달이 되는 것을 제가 오늘날 봤을 때 정말 작은 미랄이 썩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정말로 참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네,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도 힘이 들어도 기분 좋게 김장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요. 추운 날인데도 나눈다는 기쁨에서였는지 현장에 나와 계시는 분들 모두 굉장히 즐거워 보셨습니다. 시끌벅적한 노래와 어우러져서 보는 것만으로도 신났는데요. 축제에 참여한 분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장병들이 비단 나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함께 어머니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어머니들과 함께 나와가지고 김장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돕기 또 혼자 홀로 사시는 어머니, 아버님 또 소녀 가장들에게 갑니다. 해마다 우리 기다려요. 할머니들이 김치가 아주 준하고 진짜요. 우리요 사랑의 열매에서 나왔는데요. 한영외고 세빛도래에서 같이 뭉쳐서요. 엄마들이 같이 왔어요.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런 봉사를 자주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 대신해서 엄마들이 같이 다녀요. 네, 김장을 하는 현장 소리 들어봤는데 네. 현장에서 김치 맛도 볼 수 있습니까? 네, 가는 곳마다 잘 절여진 배추잎 하나 떡하니 펼쳐서 양념을 턱하고 싸주시는데요. 나중에는 삶은 돼지고기까지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네. 그만큼 정을 나누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요. 특히 사랑을 나누러 나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장병들과 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정성으로 모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외국어 고등학교 어머니들의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네. 그리고 야쿠르트 아주머니들께서 신나게 춤추시면서 김장을 하시는데 그 흥이 지금까지 가시지 않습니다. 네. 그 장병들도 김장 만드는데 참여를 했고 네. 또 그 어머니들도 다 자원봉사였습니까? 네, 어머니들께서는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네. 장병들 어머니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사랑이 담긴 김장김치 어디로 배달이 됩니까? 네, 서울과 논산에서 만들어진 이 김치는요, 각 지역의 어려운 분들께 배달된다고 하는데요. 김치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의 김장 나누기 축제에서 만들어지는 김치는 총 250톤이나 되는데요. 이 중 반은 오늘 서울광장에서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논산 지역에서 만들어서 전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합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홀몸 노인과 소년 가장이 있는 25,000 가구에다가 김치를 전달해 주셔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네, 사랑을 나눈다는 것, 추워지는 겨울에 더욱 필요한 일이죠? 네, 요즘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김장 나누기 축제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에서 지금까지 사용된 배추만 120만 포기가 넘고요. 수혜 가구는 총 25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많은 가구의 사랑이 나눠졌다는 이야기겠죠.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 외로워지고 가슴 시린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우리도 그동안 찾아보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의 김장나누기 축제에 대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희정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병원비는 급한데 깨우려는 건 많고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경기도는 도움 먼저 드리는 무한돌봄을 시작했습니다. 뭘 물어보면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하니까. 그래서 무한돌봄은 한 곳에서 해결해드리는 원스톱 통합복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찾아가는 무한돌봄 센터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곁에 있겠습니다. 경기도민 곁으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상담 전화 031-12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느낌이 팍팍 와요. 교육건강 재테크등 정보도 팍팍 와요. 뉴스와 생활정보 YTN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잠시 후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서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토마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또 무엇에 대하여 시간에는 오늘은 눈에 대해 알아봅니다. 요즘 유행하는 안과 질환 무엇이고 또 안과 질환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잠시 뒤에 알아봅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오늘 오전 7시 30분 청주 청원에 올가을 들어 첫 번째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오늘 아침 대관령 기온이 영하 5.1도, 봉화 영하 1.5도, 서울 영하 0.4도 등 내륙 곳곳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에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50살 오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오 씨가 피해자를 지나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28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전복돼 이 씨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떨어져 13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락폭이 가장 큰 품목군은 농림수산품으로 6.8% 떨어졌고 공산품도 2.5%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게 되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웰빙 식품으로도 널리 알려진 토마토. 토마토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토마토 대표적인 웰빙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한테 좋은 거는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예민한 분들에게는 습진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토마토를 먹은 다음에 자주 입이 좀 얼컬거나 알레르기로 고생한다면 토마토를 좀 멀리하는 게 좋은데요. 그렇군요. 일부 푸른 토마토에 든 솔라닌 성분은 민감한 분들에게 편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위염이라든가 위궤양 같이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토마토와 케첩 같은 그 토마토를 이용한 그 식품의 섭취를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토마토는 의외로 그 산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유럽에서는 토마토를 먹지는 않고 눈으로 보는 관상용으로만 즐겼다고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겉모습이 독초인 맨드레이크하고 닮았다는 이유에서 그런데요. 네. 그 맨드레이크는 사람 모습을 닮아서 오랫동안 마법 의식에 사용된 식물입니다. 네. 흔히 뭐 사탄의 사과 이렇게 통했는데요. 이 맨드레이크는 그 아트로펜이라든가 스코폴라민 같은 환각 성분이 들어있어서 먹게 되면 마취라든가 환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유럽인들은 19세기부터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도 몇 시간씩 조리를 좀 거쳤다고 합니다. 네. 그 해독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아마 그때는 상당히 그런 편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식품학자나 영양학자 대부분이 토마토의 효능을 아주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 영국 속담에 그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네. 그 의사가 이제 파랗게 질리는 이유는 이제 수익 감소를 걱정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만큼 건강이 이롭다는 얘기인데요. 또 2010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10대 암 예방식품 가운데 하나로 토마토를 꼽았습니다. 네. 이 토마토를 즐겨 먹게 되면 암이라든가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고 또 피부의 탄력성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건 대부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 대표적인 건강 성분 어떤 게 있나요? 예, 그 토마토가 농염한 그 붉은색을 띠게 하는 색소인 라이코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라이코펜은 토마토 외에 수박이라든가 자몽, 살구 같은 데도 상당량 들어있지만 토마토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한 1,300명의 유럽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많이 섭취하는 집단의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가장 적게 먹는 집단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전립선암에도 좋다면서요? 네. 그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 40세 이상 미국인 48,000명을 5년간 추적해 봤더니요. 토마토 요리를 주 10회 이상 먹은 그룹은 주 2회 이하 섭취한 그룹에 비해서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45%나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립선암은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서구에는 옛날부터 흔했는데 국내에서도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 등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최근 발생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암입니다. 예, 토마토와 라이코펜은 이 전립선암의 예방을 넘어서 치료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전립선암 환자도 토마토를 좀 즐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 라이코펜은 피부에도 좋다면서요? 예, 영국에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라이코펜을 16mg씩 그 12주간 섭취한 집단의 피부 방어력이 그 대조 집단에 비해서 30%나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게 연구 결론입니다. 예. 그렇지만 토마토를 즐겨 먹으면서 먹는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지 말라, 안 와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그런 토마토의 그 유용한 성분인 라이코펜을 많이 섭취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예, 우선 이제 푸른색보다는 붉은색 토마토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라이코펜은 껍질에 붉은 색소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라이코펜은 노란색보다는 붉은색, 또 붉은색보다는 검붉은색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또 온실에서 재배한 것보다는 도지에서 재배한 그 야외 재배한 그 토마토에 라이코펜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생과보다는 토마토를 생과로 즐기기보다는
올리브유 같은 식용유를 토마토에 첨가한 다음에 가열 조리해 드시는 것이 라이코펜을 더 많이 섭취하는 요령입니다. 예. 가열 조리하게 되면 토마토 껍질에서 라이코펜이 더 많이 빠져나오고요. 또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드시게 되면 체내에서 그만큼 흡수가 잘 됩니다. 네. 토마토를 가열하게 되면 오히려 라이코펜이 파괴되지 않을까요? 네, 라이코펜은 비타민 C와는 달리 토마토를 가열 조리해 드셔도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네, 토마토를 익혀 드시게 되면 오히려 단맛이 더 강해지는데요. 라이코펜은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는 수용성 물질들과는 달리 몸 안에서 오래 축적되지만 그렇지만 부작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토마토가 요리를 할 때 그 비린내나 풋내를 없애주기도 한다고요? 예, 토마토를 국이라든가 찌개에 넣어 먹게 되면 짠맛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네. 소금 섭취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또 토마토 특유의 풋내는 비린내를 없애주는데 효과적인데요. 그 스튜라든가 아니면 미트 소스 같은 걸 만들 때 토마토를 넣고 삶으면 비린내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고 채소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네네. 그렇지 않다고요. 예, 대부분 아마 채소라고 답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예. 때요. 그렇지만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과일이 맞는데 예. 법적으로만 채소입니다. 아. 이게 재밌는 내용이 1893년에 미국 대법원이 내린 다분히 정략적인 판결의 결과로 토마토가 채소가 됐는데요. 네. 당시 미국은 수입 채소에는 19%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과일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토마토 재배 조합이 토마토가 외국에서 대량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냈는데요. 네. 연방 대법원은 토마토는 디저트로 먹지 않고 음식과 함께 먹는 식사 메뉴의 하나이기 때문에 채소가 맞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토마토 그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예, 남미의 안데스 산맥 서쪽이라고 하는데요. 예. 토마토라는 명칭도 인디언 말인 토마틀, 예. 이게 이제 불룩한 열매라고 합니다. 예. 거기서 유래했고요. 16세기에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유럽으로 전파가 됐고요. 예. 이탈리아에서는 토마토를 포모도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 황금의 사과라는 그런 뜻인데요. 예. 한반도에는 17세기 초에 전파됐습니다. 그 신학자 이수광은 지복 유설에서 토마토를 남만시라고 호칭을 했는데요. 그때 시자가 감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감의 일종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토마토를 이용한 식품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식품이 뭔가요? 예, 파스타에 버무리는 토마토 소스 또는 케첩, 토마토 주스, 또 멕시코 음식 토르티아의 기본 양념인 살사 소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토마토를 이용해 만든 음식들인데요. 원래 케첩은 중국 광동 음식의 구울 소스라든가 생선 간장을 가리키는 중국 단어였습니다. 예. 그런데 1870년대에 미국의 식품회사인 하인즈가 토마토 케첩이란 상품명을 처음 판매한 다음에 예. 케첩이란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죠. 네, 그렇군요. 토마토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다고요. 예, 토마토는 열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토마토, 방울토마토, 흑토마토 이런 품종과 관계없이 100g당 열량이 한 10칼로리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네. 토마토 주스라든가 통조림 같은 토마토 가공식품의 열량도 100g당 20칼로리에 좀 못 미치거든요. 네. 다만 이 토마토 소스라든가 케첩의 열량은 약간 높지만 뭐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문제는 토마토를 설탕에 찍게 먹게 되면 다이어트 효과는 반감되게 됩니다. 그 토마토만 먹기 심심하다고 하여서 설탕을 뿌리거나 설탕으로 재우면 열량이 크게 높아지는데요. 네. 그것보다는 또 토마토를 설탕과 함께 드시게 되면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B군이 설탕을 분해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와 함께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시 여인의 드라마틱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미제의 오페라 카르멘이 두 가지 버전으로 관객을 찾아갑니다. 국립오페라단에서는 오는 21일에서 23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프랑스 연출가 폴 에밀 푸후인 버전의 카르멘을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선보입니다. 참고로 오페라 카르멘은 국립오페라단이
작년 창단 50주년을 기념해 조사한 설문에서 가장 보고 싶은 오페라 1위를 차지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에서 활동하는 메조소프라노 케이트 알드리치 등이 카르멘 역을, 테너 김재형 등이 돈 호세 역을 맡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인데요. 또 최적의 음향 조건을 갖춘 고양 아람누리 오페라 극장을 갖춘 고양문화재단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자체 제작 오페라 카르멘을 선보입니다. 정은숙 전 국립오페라단장이 예술감독을 맡고 연출가 양정웅, 지휘자 이병욱, 무대 디자이너 이밀진 등이 함께하는 등 국내 정상급 제작진이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양정웅 연출은 19세기 투우사와 집시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우리들의 친숙한 이야기와 동시에 기존 카르멘에서 볼 수 없었던 낯선 이야기를 동시에 보여주겠다며 힘찬 각오를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버전 중 어떤 부분이 더 끌리시나요? 투데이 컬처 탭이었습니다. 아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궁금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무엇에 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번 나빠지면 좋아지지 않는 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잦아지면서 시력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라식이나 라섹 수술 받는 사람도 많고요. 오늘은 눈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 제1안과 임동권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가을도 거의 끝나서 겨울로 넘어드는 문턱인데 이런 계절에 유행하는 안과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환절기 계절에 예. 찬바람이 불거나 날이 건조해지면서 예. 눈을 자극을 하게 되고요. 예. 이 상황에서 이제 알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알러지로 인해서 눈물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정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환절기 때 감기에 잘 걸리듯이 예. 안과에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꼭 여름에만 뭐 유행하는 눈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그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도 유행성 각결막염이라든지 이런 예. 게 이런 그 질병들이 높아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안과 질환이 있나요? 뭐 예년과 비교해서 그 비슷한 통계 수준으로 예. 눈병은 그 발병을 하고 있고요. 예. 뭐 특별히 유행성이 아주 강력한 그런 결막염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 질환이 있긴 있습니까? 주로 그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요. 예. 눈병 중에 아주 대표적인 눈병인데요. 예. 이런 눈병에 걸리게 되면 약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고생하시게 되고 예. 눈곱이 나고 충혈이 되면서 상당히 상대방이 볼 때 예. 눈이 붓고 해서 약간 좀 거북한 느낌을 주는, 그래서 본인도 불편해하고 상대방에게도 옮겨줄 수 있는 그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본인이 자각 증상이 있겠네요. 자각 증상은 눈에서 우리 몸에서 예. 가장 예민한 부분이 눈이기 때문에 조금만 염증이라든지 불편함이 있어도 예. 일단은 눈이 침침하시다 그러시죠. 그리고 이물감. 그다음에 뭐 눈에 띄는 것은 충혈이라든지 눈곱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바로 눈물일 텐데 얼만큼 중요한지요? 우리가 그 음식물을 섭취할 때 예를 들자면 음식물을 섭취할 때 침이 없게 되면은 예. 소화라든지 안 그러면 삼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예.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 눈에서도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눈을 보호해주고 코팅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눈물 성분 중에는 점액 성분이라 그래서 코팅제 역할을 하는 성분도 물론 있거니와 예. 그 항염 작용을 하는 균이 예. 들어왔을 때 균을 죽이고 여러 가지 면역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것은 전혀 없겠지만 예. 눈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분비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눈물과 관련된 질병도 있죠? 예, 그 눈물과 관련된 질병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와 눈물이 과다 분비, 그러니까 많이 흘러 넘쳐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눈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안구 건조증, 현대인에서 많죠. 컴퓨터를 본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뭐 수험생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럴 수가 있고요. 눈물 흘림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힘으로 해서 눈물이 생성되는 곳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런 내려가는 길이 막힘으로 해서 생기는 그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안구 건조증하고 눈물 흘림증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안구 건조증은 심한 경우에는 각막염이나 그 시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질병을 그 인식하고 그 간과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계속 눈의 만성 피로라든지 거북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눈물의 성분 중에서 눈을 부드럽게 해주는 점액 성분을 보강해주는 안약을 쓴다든지 안 그러면 보조적인 인공 눈물 치료를 한다든지 제일 좋은 것은 그런 건조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건조한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1안과 임동권 원장과 함께 안과 질환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안과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 들어온 내용이 하나 있네요. 7527번으로 왔는데요. 현재 튀김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눈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들어왔네요. 아, 예. 그 튀김집에서 일을 하시면은 그 튀김 열기에 의해서 그 화로라든지 안 그러면은 튀김이 그 증발을 하면서 산화된 그런 그 화학적 물질이 눈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튀김집에서 우리가 편히 쉴 때처럼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대화하거나 편히 쉬고 있을 때는 1분에 한 15번 정도 눈을 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튀김집에서 잠깐이라도 그 눈을 팔 시에는 뭐 닭튀김이 이렇게 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간이라든지 닭의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1분에 5번도 깜빡거리질 않습니다. 눈을요. 그러면은 눈을 깜빡거리는 횟수가 줄어들면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눈이 건조한 상태에다가 그런 화학적인 기름에 산화된 어떤 그런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을 자극하게 됨으로써 해서 일시적으로 각막 표면이 손상을 받게 되고 손상을 받게 되면 보이는 게 조금 침침하게 보이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안과를 방문하셔서 다른 질환 혹은 뭐 백내장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좀 덜 보이시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그 원리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운전할 때 좀 잘 안 보여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맹증인가요? 야맹증은 그 질병의 일환이고요. 그거는 유전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게 되면 그 망막 그 색소 상피증이라고 하는 망막 색소가 정상인과 다름으로 해서 밤에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이고요. 일반적으로 그 야맹증 때문에 저녁 때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이제 야간 근시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간 근시는 저녁 때만 근시가 된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의 구조상 각막이 있고 수정체가 있는데 그 수정체가 중심부로 들어오는 빛이 회절되는 것과 주변부로 들어오는 빛이 회절되는 것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걸 수차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저녁 때가 되면
그 어두운 데서는 우리 안에 있는 동공, 새끼동자라 그러죠. 네. 그것이 커짐으로 해서 중심부로 들어오는 빛이 맺히는 초점과 주변부로 들어오는 빛이 맺히는 초점이 달라짐으로 해서 덜 보이게 되는 현상을 야간 근시라고 어떻게 합니다. 치료를 해야 돼요? 요것은 치료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요. 그 야간 근시가 심한 분들은 실내 등을 켜놓고 운전을 하게 되면 동자가 작아짐으로 해서 그런 방법이 예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심한 분들은 운전할 때 야간에만 끼는 안경으로 보조적으로 착용을 하게 되면 이런 불편한 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도장에 또 7434번으로 질문 들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69세이신데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잘 안 보이셔서 백내장 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받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언제인지요? 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음식이나 약 또는 주의할 점 이런 게 궁금합니다. 예, 요즘 어르신들이 이제 침침해져서 이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시력이 저하된 경우가 백내장인데요. 이 이외에도 뭐 녹내장이라든지 당뇨에 의한 시력 저하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백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백내장은 그 수술 시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눈이라는 기관이 눈물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우리가 물을 접하지 않아야 된다. 수술하면 이런 그 생각을 갖고 계신데 눈물이라는 그 안에 들어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계절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씻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아주 더운 여름보다는 선선할 때가 좋고요. 뭐 겨울이라고 해서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주의할 점이나 음식 같은 건? 음식은 가리실 거는 특별히 없으시고요. 다만 이제 수술 전에 요즘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혈전 용해제 같은 걸 드시는 분들은 일정 기간 그 담당 내과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일주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중단하셨다가 이렇게 수술을 하시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좀 한번 보겠습니다. 1725번 겨울만 되면 눈물이 나서 화장도 못하고 다닐 정도입니다. 수술로 고칠 수 있을까요? 인공 눈물을 넣는 방법밖에 없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와 그다음에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인데요. 보통은 이 두 가지 경우가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물이 부족한 경우에 건조해서 그 과다 분비되는 경우가 있고요. 과다 분비될 경우에 내려가는 길까지 좁아진 경우에는 이제 잘 원활하게 못 내려가서 화장까지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안약을 쓰시는데요. 안약 갖고 부족할 경우에 2단계로서는 눈물길을 뚫고 거기다 실리콘 튜브라는 그 가이드를 일정 기간 넣어둠으로 해서 길을 다시 확보를 해줍니다. 그렇게도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눈물 안약만 뿐만 아니고 수술하는 방법도 있긴 있군요. 예, 단계적으로 하게 되고요. 수술은 3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 단계로서 뭐 실리콘 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4432번, 9110번, 85335번님 등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안과 임동권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